NFT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작품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이걸로 쉐어를 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 플러스 수익도 작품을 소유한 사람 혹은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안녕하세요. NFT 아트 공유 및 판매 플랫폼 비스켓을 운영하고 있는 미피랩스의 이필립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된 게 작년부터 활성화가 됐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 NFT라는 게 굉장히 조용하지만 거의 스마트폰급의 혁신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유니콘이 되고 혹은 유니콘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시작했다는 게 어떤 하나의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많이들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팀들도 굉장히 탄탄하고 끈적하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지만 그런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볼 만한 사항은 아닌 거고, 파트너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아트를 많이 팔자가 아니라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스타트업만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가 굉장히 익숙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상화폐를 접해서 이쪽 시장에서 오래 있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배우자도 아트페어에서 만난 그런 배우자인데 그만큼 미술을 좋아하는데, 이 가상화폐와 미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시장이 생겨서 창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스타트업은 이제 물류 관련 스타트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스타트업,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잠깐 생활하면서 NFT 관련된 스타트업을 1년 정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재밌다. 근데 대기업을 제가 안 가봐서 거기가 재미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뭔가를 낼 수 있는 거는 작은 조직일수록 저는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피보팅을 초창기에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피보팅을 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효화되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의 잘못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파인아트를 조각 판매하는 그런 모델을 구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드랍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경쟁자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였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저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빨리 하고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싸우면은 좀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공정성이라는 게 정의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의 일을 한 사람들이 그만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하청을 주거나 이럴 때도 가격을 깎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공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받아가는 그런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또 모든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부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는 꿈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미피랩스는 비스켓이라는 NFT 아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KT와 협업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모델로 하는 거는 호텔이라든지 중요한 시설들의 디지털 아트를 설치하는 일, 그리고 그거를 플랫폼화하는 그 두 가지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또 다양한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는 NFT 아트 플랫폼입니다. 네, 비스켓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NFT 아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 파운데이션이나 슈퍼레어처럼 큐레이션된 작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고, 지금 굉장히 뛰어나신 아티스트 분들, 국내외로 유명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처음 NFT를 구입할 때 메타마스크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처음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높은데,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NFT가 무엇인지를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너무 방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NFT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NFT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물류 정보, 한국에서 보낸 소포가 미국의 어떤 가게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NFT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효율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NFT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트 시장에서 핫하냐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아트 시장은 원래 존재해 왔던 시장입니다. NFT가 있기 전에는 USB로 서로 거래가 되던 그런 시장인데, 그게 NFT라는 게 생기니까 시장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입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데다 전시를 하지만, 요거를 재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재판매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작가가 이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에디션의 숫자거든요. 근데 보통 에디션을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는 몇 개 에디션을 발행하는 게 다 작가의 마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하기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컬렉터들의 눈을 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는 지금은 약 2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다운로드를 해서 내가 텔레비전에 켜놓는다? 이거는 돼요. 근데 그 작품 자체가 NFT이기 때문에 내 월렛에 존재하는 거고,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은 해요. 근데 저는 시장이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대, 20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니까 영화 불법 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생겼냐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은 내고 내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디지털 아트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을 페이하고 그걸 보는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를 저희는 아트 쉐어링이라고 명명을 하고 좀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하는 게 제 스스로에게도 행복한 일이고, 또 일 자체를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또한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 디지털 아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회사,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이 미술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흔히 미술 자체가 아름다워서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가격이 형성되는 게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여기는 게 팬덤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느냐가 사실 미술 작품의 가격을 결정해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사실 미술가로서 그것보다 잘 그린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많은 업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NFT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굉장히 이 파인아트의 가격 형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팬덤을 보유하려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팬덤을 보유하게 되면 미술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도 굉장히 유사해요. 이 파인아트 시장, 특히 이제 동시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작품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들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NFT도 마찬가지로 작가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작품 퀄리티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팬덤들과 소통도 많이 하면서 많이 알리게 되면 미술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도 이 파인아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진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진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미술 시장의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수장고에 있든지 아니면은 부자들의 집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작품들이 가격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이제 가치가 매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빌딩 같은 경우에서 지금 미디어월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그 NFT의 특징이거든요. 심지어 URL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향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둘 다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NFT 뉴스만 다루고 있어서 NFT 뭐 저거 파일 하나가 780억?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99.9%의 작가들은 어느 정도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작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 작품들을 꾸준히 사주고 있는 그런 평범한 시장이다. 이게 투기 시장이 아니다 라는 걸 좀 다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업비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 옥션 블루라든지 아니면 또 NFT를 준비한다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너네 저기 경쟁사 생겼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장 자체를 다 같이 확대해야 되는 어떤 파트너인 것 같아요. NFT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구입해본 사람은 막상 적은 시장이 NFT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파트너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작품을 판매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이걸로 많은 사람과 쉐어를 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 플러스 수익도 그 작품을 소유한 사람 혹은 작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성장,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매자와 작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훨씬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많이 있어야지 잘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얼마나 사용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가진 구성을 전업 작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하다가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작가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구성을 했냐면은
결국에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뭐 당장은 그냥 모에 흘린 듯이 살 수도 있지만 그 작품 가격이 2배, 3배가 늘어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즐거워지거든요. 내가 이 작품을 팔지 않을 거라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가들로 작가진을 구성을 해서 컬렉터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좀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두 작가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국내 작가들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산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작가들이 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도 좀 알고 있는 작가들이 국내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내 작가들이 많은 편인데, 국내 작가들이 사실 실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는데, 일례로 굉장히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탑 클래스 아티스트인 미스터 미상이라든지 몇몇 작가들이 굉장히 지금 해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작가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픈시라든지 해외 플랫폼들 대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품의 가격을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이 프라이빗 키라든지 어스토리티를 저희 스스로 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버단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뿌려주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몇 군데 더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은 신용카드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 자체는 저희가 한국에 있지만 저희 메인 비즈니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금을 받게 될 경우 아직은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신용카드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기술 개발, 어떻게 하면 고객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되었고요. 올해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 자체를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KT와 함께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 다음에 굉장히 투기라든지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디지털 아트도 아트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도 즐기고 있고 앞으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 하는 걸 좀 사람들한테 알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사이트 자체가 기본 랭귀지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을 판매를 영어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영국 법인, 그 다음에 일본 지사를 내서 이제 함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회사는 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국경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우리가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미술품 같은 경우에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서 거래가 되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 같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경우에는 귀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적으로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옥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그냥 대표하는 그런 옥션하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경 상관없이 어디로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NFT 디지털 아트의 어떤 고퀄리티의 허브가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멤버들이 굉장히 좋은 심리안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광고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소설가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좀 합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공부를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지고 미팅룸 따로 안 가고 거기서 바로 미팅을 하고 다시 이제 또 흩어지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서로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조직 문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너무 내성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저희 회사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있고 이제 개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기획 이렇게 같이 있는 팀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일정 플러스 이제 작가 섭외라는 영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 기획팀, 개발에 관여하는 개발팀, 그 다음에 소통을 하고 있는 이제 소통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팀의 각각 인력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전형적인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올라운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자체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획자 출신들을 저희는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획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학교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했던 분들 위주로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가 뭔가를 다 하기보다는 사람들 조직을 잘 해서 필요한 일들을 적합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로 좀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기획 경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와 NFT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트에 대한 열정을 요구를 하진 않지만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은 아트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트를 잘 봤냐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작가가 마음에 들었냐라든지 이런 다양한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세일링은 일반 마케팅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발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게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디지털 아트를 활용한 넷플릭스인데 현재로서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AI 기술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걸 다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발자들, 개발 기획자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조직 또한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운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R을 바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NFT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내놓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빠른 스케일업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그 고객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전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60억 밸류에 60억 정도를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바로 이제 라운드를 시작했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번 작년에 투자를 마무리하고 1, 2월 동안 굉장히 많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도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보다 뒤처지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라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반 텔레비전이 있다고 해서 넷플릭스 따로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함께 시장 자체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발자 채용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많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컷에 맞는 개발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조직 자체를 크게 가져갈 생각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업 활동에도 좀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다도 많이 떨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 특히 사내 정치가 이골란 분들이 굉장히 저희 회사에 오시면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뭐 이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만 안다, 이거를 통해서 내 자리를 지킨다가 아니라 서로 좀 공유를 하고 가르쳐 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실력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NFT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코인 회사들이 많이 NFT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따로 발행을 하지 않은 회사고 앞으로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회사에 오셔서 NFT가 어떤 필드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기보다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티스트들 혹은 좋은 작품을 사서 다시 한번 리셀링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NFT 시장은 정말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좋은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협업할 의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좋은 회사들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